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일요일 오전에 경기도 양평으로 왔습니다. 양평 여주 양평 지역입니다. 김선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지역의 현역 의원하고 경선을 거쳐서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우리 국민의힘 김선교 후보입니다. 우리 국민들께 먼저 이렇게 공천이 확정될 때까지 노력해 주신 덕분에 제가 공천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 국민의힘이 앞으로의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하고 또 민생 정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지역에서 단체장, 시장인가요? 군수, 예, 양평군. 네. 군수도 하시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한번 하셨어요. 예, 벌써 정치판에 들어온 지가 벌써 한 10여년 되는 거죠? 예, 거의 15년 됩니다. 아, 예.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잠깐 좀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예, 군수는 어떻게 보면은 지역 발전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군수가 우리 국회의원이나 도의원들이나 이러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주면 네. 정책을 잘 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고요. 네. 국회의원은 큰 틀에서 정말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네. 또 지역에는 그 순수한 국비가 들어가는 정책 사업 이런 것에 몰두를 하다 보면은 네. 어떻든 그리고 또 도의원과 시군 의원과 또 협력을 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잘 듣고 실천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군수는 군수로서의 역할이 있고요. 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양쪽 다 경험한 정치인이 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지난 국회에서 3년 연속 우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이렇게 선정도 되셨는데 의정활동 잘하는 비결이 뭐가 있어요? 네, 우선 국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는 네.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우리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그런 길에 뒷받침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네.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공격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 4년 임기 중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야당, 예. 그리고 좀 있다가 여당,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좀 잠깐 어려운 시기. 네. 짧은 시간에 많은 걸 갖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어떻든 제일 느낀 것은 예. 의석수가 많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목표고요. 예. 왜냐하면 이 가부 결정을 할 적에 네. 우리 안대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국회의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분위기를 야당에서 밀고 가기 때문에 국회에서 맨날 여야 의원들이 토론하고 막 격론을 벌이는데 그런데 실제로 당론이 정해져 있으면 그 토론을 통해서 당론이 바뀌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또 본회의 들어가기 전에 네. 의원총회를 여야가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결정된 사항을 네. 와서 그대로 실천하면 좋은데 때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의석수대로 가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까지는 우리가 불리한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석수를 다수파로 확보해 놓고 나서 얘기하자. 그래서 이번에 어떻든 우리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 국회 이번에 당선되면 재선 의원으로 들어가시는 건데 어떤 의정계 구상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현장을 많이 다닙니다. 사실은 저 위에서 생각하는 거 하고 정말 바닥 민심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안을 좀 바꿀 거는 확실하게 좀 바꿔놓고 그리고 또 정말 민생 정치에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속속들이 파헤쳐 나가는 그래서 구석구석을 파헤쳐 나가서 정말 지금 요즘 저출산이니 인구 감소니 도농복합 도시가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앞장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양평이 갑자기 전국적 관심이 됐던 게 작년인가 그렇죠? 양평 고속도로 때문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그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양평군민 대다수 예. 그리고 또 여주 시민들도 관심이 있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지금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가 원한대로 간다면은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해 요인이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대안이 우리 강화 IC가 설치가 되고 그리고 네. 원안에는 양평 관내 IC가 설치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해서 강화 IC가 설치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백평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터널로 오다 보니까 이 환경을 건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그리고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 접속하기 때문에 지금 여주 시민들도 그렇고 특히 양평 국민들은 대안으로 가는 것을 한 70% 정도가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알겠어요. 있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다 원안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가안이죠. 그런데 그 원안이 문재인 정부 때 이렇게 제시된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하고 예. 또 대안으로 지금 준비한 것도 사실은 예. 윤석열 정부 때가 아니고요. 아,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그때 아마 기술사들이 네. 저는 용역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데 네. 기술사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들어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국토부 장관으로 원희룡 장관이 또 부임을 하고 네. 그 후에는 조금 있다가 한두 달 있다가 아마 설명회를 하려고 하는 차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재명이는 어떻게든 이거를 엮어서 자기 지금 개항을 해 선거하고 있는 원희룡 후보를 공격하려고 며칠 전에는 뭐 일부러 여기 또 왔다 갔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다녀왔는데요. 뭐 지역의 군민들은 네. 별로 참석을 안 했고, 아, 예.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뭐 서울서 네. 버스로 이동해가지고 온 분들이 많이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양평 국민들의 민심과는 동떨어진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양평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개항을 선거 위해서 원희룡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거 보면 참 치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여주 양평 여주 양평 양평 여주입니다. 그 지역 발전에 대한 국민적 여망도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이 지역민들이 특히 그동안 문재인 종북 주사파 정권 때 너무 많이 무너져가지고 망가지고 무너져서요. 그 국회에 들어가시면 여주와 양평 지역을 위해서는 어떤 발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네, 우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여주에는 GTX-D라고 그것이 이제 광주를 거쳐서 이천으로 해서 이천서 여주로 해서 원주까지 가는 GTX-D 노선입니다. 네. 그 부분을 그리고 또 양평 같은 경우에는 어떻든 지금 이슈되고 있는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이 부분이고 또 이 하남에서 팔당역까지 연결되는 이제 GTX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또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또 제일 이제 3만 불 시대가 넘으면은 이제 정원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주 같은 데는 강천섬이라고 있습니다. 강천섬에 지방 정원을 좀 해서 그래서 거기가 세종대왕 릉도 있고 또 실룩사도 있고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자원화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양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서울서 양평까지 고속도로가 되다 보면은 또 양서에서 강화 쪽으로 이제 결양은 그거는 뭐 행정 절차에 의해서 우선 5개년 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양서의 발전도 또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세미원 두물머리 또 용릉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가정원을 좀 아랫지방에는 순천만 정원, 태화동 정원이 있는데 우리 수도권에는 우리 국가정원이 한 곳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국가정원을 만드는 것이 제일 시급합니다. 두물머리 쪽에 국가정원을 만든다. 야, 그거 멋있네요. 거긴 너무 좋잖아요. 거의 뭐 저 학창 시절에 안 다녀가 보신 분 없죠? 그래요. 양평이 우선 물 좋은 양평 이게 이 양평군의 슬로건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물 좋은 데 찾아서 정주가 시작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평이 지금도 물이 좋으면 지금도 살기 좋다는 뜻이에요. 지금 계속 그래도 도농복합 도시 중에서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쪽. 그렇습니까? 제가 있을 때는 뭐 매년 거의 약 평균
3천 명씩 늘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그렇게 늘었구나. 해서 임기 중에 한 3만이 넘게 인구가 늘었거든요. 그 김성교 보고 들어오셨나? 아니요, 그거 아니. 그래서 어떻든 뭐 인허가 문제니 그리고 또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저 시설이니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많이. 여기 사시는 분들이 어쨌든 저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여기 정조 여건은 뭐 양평 이상이 없는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과의 이동이 좀 원활해지면 훨씬 더 활성화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그런 이거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국회에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구상이신 것 같네요. 여주 쪽은 어때요? 여주도 지금 인구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거기도 늘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앞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은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여주나 양평이 지금 현재는 우리 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장이고 그리고 또 도의원, 시군 의원까지도 또 많은 의원들이 우리 국민의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민들과 국민들과 호흡이 잘 맞습니다. 잘 의견을 수렴해서 같이 또 이번 제가 공약을 내세우는 것도 지자체장과 또 도의원과 또 시군 의원과 함께 이렇게 의논하고 그렇죠. 함께 해야죠. 이게 뭐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당적이 다르고 그러면 생각은 같아도 당의 입장 때문에 서로 엇갈리는 얘기를 안 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한 몇 년간은 또 지방이 정체될 수밖에 없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여기 쌀 좋은 데가 이천이에요, 여주예요. 제가 뭐 이거는 제 경험으로요. 여주 쌀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여주는 옛날서부터 이 곡창지대로 풍야지대로 있고 그 여주의 그 쌀이 상당히 그 호응이 좋습니다. 제가 왜냐면 이렇게 외부 사람들 선물을 하더라도 다시 거기에 이제 인증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사잡 쓰는 거 보면은 여주 쌀이 상당히 좀 호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주가 땅이 좋은가 봐요. 원래 쉽게 얘기해서 양평 같은 경우 임야가 74% 차지하고 있는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한 49%. 그러다 보니까 평야지대죠. 평야지대구나. 그리고 그 옛날에 고래논이라고 좀 이렇게 척척하게 물이 있는 건조한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쌀맛이 밥맛이 좋은 걸로. 우리 아미고 회원 중에 여주에서 고구마 농사하시는 분 계신데 그 고구마 기가 막히더라고. 고구마도 좋습니다. 저는 국회 들어가서 농해시 2년간 있었거든요. 그 우리 여주 고구마 이렇게 선물을 좀 해보면은 맛있다고. 그렇게 해서 더 달라고. 근데 어떤데 그때엔 또 고구마 값이 비쌌어요. 그래요. 경기도 전체가 다 격전지라고 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왠지 제가 어제 다녀온 이천 송석준 의원 또 우리 양평 여주 양평의 우리 김성교 후보는 좀 그냥 마음이 좀 든든해요. 감사합니다. 이게 몇 군데가 확실하게 지켜주는 데가 있어야 좀 약한데 격전지도 좀 이렇게 힘을 얻잖아요. 지금 이건 제 개인적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좀 분석을 해봅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60석이거든요. 최하 25석은 돼야 우리가 151석 가는데 이렇게 걸림돌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언론에 다른 기사도 이렇게 다른 지역구 기사도 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2, 3% 접전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가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천에 아는 지인한테 또 전화를 좀 해드리고 뭐 이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저 유권자들한테 특히 우리 또 국민의힘 책임당원들한테 또 우리 저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은근각지에 있는 분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서로 지인찾기 해드려야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가 우리가 골고루 49% 해가지고서 다 지는 수가 있고요. 어느 지역은 뭐 정말 너무 힘든 지역이라서 한 20% 득표밖에 못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51, 52만 하면 의석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지역구별로 또는 권역별로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저 느낌도 그래요. 25, 30까지는 우리가 목표로 삼고 해볼 만하다.
예. 이를테면 김포, 고양, 남양주, 하남, 구리 이런 곳이 그동안은 우리가 손대기 참 어렵다고 포기했던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다 지금 해볼 만한 지역이 됐어요. 예, 해볼 만한 지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구리도 그렇고 하남도 예. 그렇고 예. 예, 특히 남양주. 네. 예, 그래서 참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제 한 24일 남았는데 네. 예, 정말 사직생의 마음으로 예.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이 양평은 그 서울시 편입 그 이슈는 별로 없습니다. 없죠. 하남 구리까지는 그 이슈가 엄청 뜨거운데 네. 예, 거기서는 이제 한 걸음 좀 뒤로 물러나야 예. 되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회 들어가시면은 여전히 농해수위 쪽이십니까? 아니면? 뭐 전 개인적으로요. 네. 예, 뭐 다른 상임위원회도 다 중요하지만은 네. 특히 우리 여주와 양평 같은 데는 도농복합도시고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국토인하, 농해수위 이런 쪽에 선택하는 것이 네. 우리 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좀 낫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예. 아직까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 현장 나가시면 워낙 이제 올해 그 군수 하실 때부터 현장 밀착형 행정을 쭉 해오셔서 나가시면 뭐 유권자들하고 다 편하게 인사하고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유권자들이 후보한테 뭔가 주문하는 말씀들이 많으실 거예요. 요즘은 어떤 말씀들 많이? 주로 이제 주문하시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또 주문을 하세요. 예. 그런데 저희가 워낙에 우리 저 자치단체장들하고 네. 도의원들하고 시군의원들하고 호흡이 잘 맞기 때문에 예. 또 같이 동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그때그때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잘 해나가고 있고요. 예, 그 자치단체장 경험이 없으면 뭔가 주민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일머리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사실을 알기 어려워요.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는 저희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지자체장들이 정말 그것은 뭐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다갔으면은 이 다음에 솔직한 얘기지 또 자기 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다갔으면 네, 그렇군요. 여기 지금 몇 분의 시의원, 도의원 함께하고 계신데, 예, 이 후보하고 같이 다니시면 그런 면에서는 진짜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꽤 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일요일 오전에 이렇게 좀 편안하게 우리 여주 양평, 양평 여주의 국민의힘 후보, 김성교 후보를 이렇게 양평에서 만나봤습니다. 마무리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여주 시민, 양평 국민 여러분, 정말 국민의힘 후보가 되게끔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신 그런 부분에 잊지 않고 정말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당히 당선이 돼서 여주와 양평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서로가 정말 의논해 가면서 모든 일이 결정되면 그것을 저 국회에서 또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말 우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거 기간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저 카메라는 김성교 TV인가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아침에 우리 고성호 TV와 동시에 김성교 TV 유튜브가 동시 촬영을 했습니다. 김성교 TV 시청자들께도 제가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도 여주 양평, 양평 여주 지역. 예, 언제 봐도 아주 든든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김성교 후보와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